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이제 여름도 되게 길었는데 이제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뭐 계절과 상관없이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올 여름은 되게 덥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비염도 한 2달 정도 걸려가지고 충농증으로 돼서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다 이게 강의를 준비하고 하는 게 다 힘들고 또 강의를 이렇게 시험용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가 가장 제일 쉬울 때라 생각을 하시고 힘들더라도 잘 용기를 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자꾸 이제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또 오늘은 또 약간 어려운 파트입니다. 지금 저번 기일에 문제 물권법에 들어가서 물권법 이제 총론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주된 내용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또 양자의 관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은 이제 한 구성을 가지고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고 또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라고 해서 아주 우리가 지금 디테일하게 점유 파트를 안 했는데 그냥 점유권의 자체도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양자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물권법에 있어서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채권법 할 때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주로 해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했고 그거를 그 채권이라고 채권적 청구권이 결국은 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물권에 대한 이해를 또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권법의 물권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물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물권 얘기가 소유권이면 소유권의 실현을 침해하는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태양은 이 세 가지로 디테일하게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태양으로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렇게 침해한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례를 이렇게 보면 이게 갑이 소유주인데 사례 1. 갑이 토지 소유주예요. 토지 소유주인데 을에게 이게 임차인이다. 이제 병이 여기서 이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을 했을 때 우선 이런 사례만 일단 들고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은 어쨌든 소유권에 대한 침해, 즉 물권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건데 요 세 가지 태양,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에도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에도 규정에도 있어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민법의 규정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뭐 점유권에 대해서만 인정했는데 학설이 다른 권한, 다른 물권에도 다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된 거는 이 소유권에 대한 거, 점유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 점유권에 대한 이게 본권에 기한
소유권을 본권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권리.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본권을 준용을 하는 방식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규정이 이렇게 있는 것들 나중에 책을 찾아보면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 지금 조문에 보면 213조, 214조 213조, 214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하고 그 다음 점유권에 대해서 또 이게 조문을 잠깐 보면 204조, 205조 점유권에 대해서는 204조, 205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지금 이게 내용이 좀 오늘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들어놓는 걸로 하십시오.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저당권에 대한 얘기가 저당권 이제 책을 교재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 각 파트별로 이게 전세권에 대한 거나 유치권에 대한 거나 이런 내용에 별로 이 침해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침해에 대해서 얘기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저당권, 소유권, 점유권 이 세 가지 정도만 많이 쓰는 거고 여기는 유치권은 규정은 없는데 점유의 규정을 전용하자. 유치권이 점유를 전제로 하니까. 질권도 이게도 이제 규정은 없지만 학설이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정도예요. 그러는데 이제 약간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제로 이러한 체제 하에서 어쨌든 뭐 오늘 강의가 좀 어려운 강의가 될 텐데 주 내용은 이 소유권에 기한 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요건에 대해서 나중에 사례를 쭉 이렇게 볼 텐데 사례가 이제 이게 쫙 천태만상으로 쫙 펼쳐질 때 실질적으로 그 판례상 이 상대방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판례들이 조금 많아요. 그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하는 걸로 하면 이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총론적인 얘기였고 실질적으로 여기 아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걸 먼저 조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 여기 있듯이 213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213조에서 한번 읽어보면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요건 청구권자 상대방 그러니까 213조에서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그러면 이 내용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외가 213조 단서에 단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점유를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두 개로 나눠서 원칙적으로 점유하는 자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 예외로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잡아놓고 이렇게 보면 내용은 이렇게 큰 틀이긴 한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판례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그다음 방해 배제 청구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판례들이 쭉 많으니까 하나씩 지금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러한 것이고 청구권자는 소유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이해하는데 이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사례가 지금 자 여기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좀 이제 봐요. 요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원칙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이게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 학설하고 판례가 좀 나뉘어요. 뭐 우리가 주로 할 때 뭐 이거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사례 2. 간접 점유라는 것은 이렇게 임대차가 됐을 때 임차인이 있고 전차인이 이렇게 있을 때 전대차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봐요. 그랬을 때 자 원래 갑이 소유자인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임차인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해가지고 하는 걸 전대차라고 그래요. 그럼 전대차가 됐을 때 이게 전대인, 이건 전차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을의 입장에서 병의 이게 여기는 직접 점유자가 되고 여기는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 그랬을 때 지금 자 사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판례들이 좀 많고 잘 원문을 보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렇게 임차인을 상대로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지금 전차인한테 가 있는데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상대로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계약상 점유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불법 점유자인 경우는 이 경우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 쉽게 얘기하면 저 상황에서 불법을 만약에 전차인이 누구든 전차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누군가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점유할 때는 실제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만약에 저런 사례 같은 병을 상대로 직접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을 기초로 해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에게도 이렇게 반환을 청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현재 판례 원문을 한번 보시고 뭐 이런 게 있다 지금 한번 정리해 가는 걸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단서에 보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단서에 이제 여기 보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또 어려운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이 상대방 중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에 대해서 판례 이제 쭉 들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전세권, 유치권 등 이런 본권이 있을 때 어쨌든 아까 말하는 뭐 지금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렇게 하는데 전세권, 유치권 등 이게 점유할 권리가 이렇게 본권이 있는데 이럴 땐 당연히 인정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등기를 안 했는데 미등기 매수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대금을 다 지급하라고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매수를 한 사람인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이런 경우 그때도 토지 소유주가 등기 안 됐다고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매매 계약에는 이 필요한 소유권을 넘긴다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제 지위에 있는 자
취득시효 완성자 있는 지자는 나중에 이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채권적 그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순간에 이 물권이 넘어가는 상태니까 취득시효 완성하는 단계까지 나가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여기 보고 이렇게 돌려달라 이렇게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판례들이 좀 많고 어렵습니다. 건물의 불법 점유자. 자,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자, 건물을 갖다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1번 사례는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어떤 사람이 병이란 사람이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불법 건축의 문제고 사례 3 이게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있는데 이게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을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점유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맞아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들어있는 이 건물 안에 불법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대차 기간이 완료됐는데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러면 병의 지위가 불법 점유자가 되는데 이런 불법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불법 건축에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병이 건축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해하는데 자, 지금 3번 사례 건물을 갖다가 지금 어떤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명도 청구를 이게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건물 소유자만 할 수 있고 자, 이게 또 퇴거 청구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못한다. 좀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 사례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불법 점유자를 나가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건물의 점유를 하고 있는 을의 입장에서 건물 소유자가 한다는 거고 근데 퇴거를 나가라 말아라 이렇게 할 때 토지 소유자가 퇴거는 이거는 건물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나가라 말아라 할 권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나가라 말아라 하는 말을 못한다. 이런 판례들을 또 보셔야 돼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강의를 처음 들으시면 어쨌든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강의가 어쨌든 어려운 부분, 쉬운 부분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물권 청구는 좀 깊숙한 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도 여기 말하면 여기 예외인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해당하는데 이게 그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하는 것에 첫 번째가 지상권자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 저당권을 이거는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 잠깐 보세요. 이게 지금 법정 지상권 이 강의도 안 하고 막 하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 이게 사례를 여기 4번 여기다 한번 그려봐야 또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자, 이 4번이 4가 이런 토지가 갑토지인데 이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건 네 번째 사례인데 저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인데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수했는데 이게 법정 지상권 등기는 안 하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한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지금 아직 어떻게 보면 지금 법정지상권이 뭔지 물권에
알고 보면 너무 이게 뭐 쫙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공부가 좀 한 두세 번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이 강의를 하다가 물권적 청구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도 많고 판례도 많고 알고 보면. 나머지는 조문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거는 큰 전체 물권법을 관통하는 큰 키워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이거 취지를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뭐 얘기를 하겠지만, 자, 법정지상,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내지 법정지상권은 어쨌든 토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었는데 갑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이 이제 을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갑에게 을에게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상권이 토지 이런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정지상권인데,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샀는데 원래 토지 소유자가 이거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때 법정지상권 이렇게 했는데 지상권 등기가 아직 안 한 상태, 소유권만 넘기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지금 판례 보면 이렇게 지상권 등기를 안 해도 여기 이 상태에서 지상권 있는 사람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을에게 청구를 못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이해가 되시죠? 전대차 할 때 전대차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경우는 점유할 권한이 없다. 이거는 위에 거는 지금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예외. 이 경우는 지금 안 된다 이렇게 권한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사거나 건물 매수인으로부터 임차를 하거나, 어떠한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어쨌든 소유권을 넘겨줄, 매도인은 이 소유권에 넘겨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매매 계약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매매 계약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된 사람부터 다시 매수하는 경우, 아니면 다시 임대차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 이제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매도인이 나가라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목적물 돌려달라고 했을 때 매수인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매매 계약으로부터 매도인은 이 사람한테 권리를 넘기려고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이게 양수한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한테 자기 소유권을 기해서 이제 이게 목적물을 반환하라 이런 얘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례를 이렇게 보면, 자, 이 사례 연장선이 토지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이, 자, 토지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이 지상에 이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례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여기서 자, 토지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이 토지를 갑이 을에게 이렇게 팔았는데 등기는 안 넘겨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을이 갑이 을로부터 매매 계약을 해서 토지를 사기로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등기를 아직 이런저런 이유로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건물 등기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등기해가지고 제3자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렇는데 그렇다면 갑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등기를 없는 상태의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소유권이 여기 등기명의자는 아직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갑에게. 등기명의자가 이 건물을이나 건물을 넘겨받은 병에 대해서 목적물을 토지를 인도해달라,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 말라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 매매의 성격이 이게 어쨌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매도인은 돈 받고 넘기려고 하는 그 서로 간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를 이전하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다만 어떤 사정에서 등기가 안 넘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을로부터 건물을 신축해서 이게 병한테 넘겼을 때 여기 병은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을에서부터 병에게 넘어가니까 갑이 병한테 이거 목적물 반환해라, 토지를 인도해라 이러한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다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다 하고 나서 한번 설명을 새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자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란 건 뭘 주장하느냐면 여기서 이게 내 소유자는 소유권, 내가 소유자하고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자고 상대방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것만 점유 입증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 내가 목적물을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소유자고 상대방이 이 어떤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은 그게 아니고 이 토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는 원칙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물을 돌려달라. 여기서 보면 자 뭐 여기서 이래 보면 203 점유자는 점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반환을 돌려받는데 이게 돌려받는 그 점유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통상 아는 201조, 203조의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201조는 과실수취권, 202조는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03조는 비용상환 청구권. 이게 목차를 한번 이렇게 옛날에 부당이득의 효과 이렇게 하면서 부당이득의 747조, 748조 이런 내용이 하면서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 부분은 원래는 748조, 749조의 부당이득 반환 효과라고 하고 점유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 점유자와 회복자, 여기는 회복자가 소유자예요. 예를 들어서 점유를 회복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과실이 생겼을 때 과실은 누가 취득하느냐. 이게 멸실훼손해서 하는 불법행위가 생겼을 때는 멸실훼손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경우에 점유자가 이만한 비용을 들였을 때 이 점유자는 어떠한 권리를 반환해 줄 때 가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또 이제 나온다고요. 원래 주소는 여기에 이제 하는 거예요, 원래. 자, 여기까지가 지금, 213조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봐요. 어떤 소유자가 소유권은, 자, 정리 한 번만, 5번만 더 해봅시다.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서 어떠한 사유로 목적물이 이렇게 이전할 거 아닙니까? 계약이든 뭐 아니면 뭐 불법 행위로 몰래 짓든 아니면 내가 권한을 줬는데 권한이 끝나고 뭔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렇게 됐는데도 안 돌려줄 때 대부분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지위가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두 사람만 놓고 볼 때 소유자가 임차인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여기는 사용 수익에 하게 해야 되니까 갑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하고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을이 임차인으로서 어떤 토지를 사용 수익하면서 점유를 사실상 을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은 점유자가 되고 갑은 소유권자로서 본권자가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까 지금 얘기한 이 얘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자 제일 중요한 건 우선 기본적으로 청구권은 소유자가 하는데 여기서 좀 빠진 거 보면 이게 미등기의 소유자 미등기 소유자인데 아직 미등기 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은 내가 하는 소유권을 가진 경우는 미등기 상태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등기된 법적인 지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청구권자는. 그러면 소유자여야 되고 이거를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점유할 권한이 있는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무조건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예외가 이제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못 하는데 점유할 권리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를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자라고 하면 원칙이 현재 점유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간접 점유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간접 점유자는 내가 점유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 전차인 이렇게 지금 사례 두 번째처럼 임대인하고 임차인, 전차인 가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점유자였는데 새로 전차인에게 이게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면서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임차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판례는 원래 학설은 저 간접 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저 지금 병에 가지고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병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서 갑에게 반환시키면 되니까 을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판결 받으면 갑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례는 그렇게 안 하고 계약에 기초한 경우에는 계약에 기초해서 할 때는 간접 점유자라더라도 계약의 연장선에서 이 을에게 직접 하게 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는 불법 점유자만 상대로 하는 거고 저런 간접 점유자에게는 못한다. 이게 이제 판례다. 세 번째. 자, 이제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 이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뭐냐 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본권이 있는 때, 본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런 권리가 있을 때는 다 되는 거고 여기서 판례가 아까 여기 청구할 때는 미등기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미등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넘겨줘도 미등기 내가 등기를 하지 않고 넘겨받은 매매 계약을 대금을 다 치르고 내가 등기를 넘겨받은 내가 이 경우 안 넘겨줘도 된다 이거고 취득시효 완성을 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해가지고 완성자의 지위에 있으면 이 경우도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적물 반환을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불법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건물을 불법 점유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퇴거 청구는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니까 건물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여기 건물 명도 청구는 이제 불법 상대로 토지 및 인도,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이런 거는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퇴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 지은 사람이 있을 때는 건물에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불법으로 지은 사람이 불법으로 누군가 점유했다는 거예요.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는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뭐든 이런 것처럼 양도를 할 수 있는 물건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주로 문제되는 게 법정 지상권만 있는 거. 아까 말한 법정 지상권이 타인의 토지, 타인의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랬을 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저기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와 상관없이 대항해서 철거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 전대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에서 동의를 안 받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 점유가 되니까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을 이렇게 반환을 구하면 이쪽 반환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거는. 그리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아까 미등기 매수인 이런 거의 연장으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매도인에게 뭔가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운 상태에서 그걸 새로 산 사람, 새로 임대차를 해서 임차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권리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라, 소유자가 이제 자기가 매매 계약 해놓고 나가라 이래 못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이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미등기 상태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지상 건물을 자기가 신축해가지고 제3자에게 양도해서 제3자는 어쨌든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토지가 이 지금 미등기 매수인이 넘어와서 매수인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다 건물을 신축해서 제3자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이 토지 매도인이 토지 매수인한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새로 건물을 지은 제3자에게 이걸 철거해라 말아라 말 못한다. 이 사례를 감아보면 하나씩 자꾸 뜯어서 실제 사례는 어쩐 딱 정확한 이게 전체 사례가 아니고 큰 원칙, 점유할 권리, 소유자는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 213조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예외가 여기 있는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해당하는 거다. 그럼 점유할 권리가 뭐냐 하는 얘기를 아예 본권이 있는 때, 크게 보면 본권이 있는 때 아니면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때, 이런 걸 가지고 쭉 사례들이 정리됐다는 걸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점유물을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는 거고, 아까 입증 책임은 소송을 할 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때는 내가 소유자고 그리고 점유하고 상대방이 이걸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정리하면 되고, 상대방은 이걸 피해 가려면 반정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점유자 지금 아까 말한 갑과 을 사례 1번에서 임대차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저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상태에서 이거는 여기는 점유자는 임차인으로 보고 소유자는 원래 임대인이라고 보면 임대인 임차인 간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과연 어떠한 관계로서 자 임대인이 비용을 들였다, 비용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느냐 말이냐, 임차인이 비용을 들인 상태, 임차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임차인이 뭔가 하다가 멸실훼손이 생겨버렸을 때 이걸 어느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점유자와 원래 본권자 사이의 관계고, 이거를 저번에 뜯어서 한번 왕창 강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려워서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두 번째,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자, 이건 다 지우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방해 제거 청구권. 이게 214조. 자, 읽어보면, 자,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요건. 자, 이게 청구권자는 소유자는 상대방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내용은 어쨌든 소유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입증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좀 더 약간 차이가 나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대표적이 이런 거예요. 자,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렇게. 이 사례, 여기서 예 씨는 내 땅에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 땅에 와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철거하는 형태가 방해를 배제하는 거예요. 뭘 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타인이 건물을 철거할 때 이거는 토지 인도하고 건물 철거가 이렇게 결합돼서 이렇게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토지를 인도하라는 거는 목적물 반환 청구의 성격이고 건물을 철거하라는 거는 목적물 방해 제거 청구의 성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아니면 등기가 불법 무효의 등기가 놓여 있을 때 무효의 등기가 남이 위조해가지고 등기 서류가 있을 때 그 서류를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등기 서류를. 그러면 이쪽 불법 등기 말소를 하는 거는 불법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을 때 말소시키는 것 자체는 제거하는 이런 형태다. 이런 게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사례가 방해 제거 청구의 대표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청구권자는 소유권자 이렇게 하고 상대방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기서 사례를 이제 좀 들어봐요.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니까. 이것도 지우고. 자, 여기. 상대방. 소유권을 과연 방해한다는 게 뭘까? 누군가가.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다시 보면. 원칙. 자, 원칙은 건물 철거를 구할 때는 건물 철거는 건물주. 그럼 건물주를 하면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건물을 철거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건물 다 지었으면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 원칙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인정하자. 그게 뭐냐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를 하는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등기가 이렇게 안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여기에 불법 건축을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불법 건축물이 됐는데 그 불법 건축물이 됐는데 정의란 사람이 건물을 매수를 했어요. 건물을 매수했는데 이게 아직 건물의 등기가 아직 안 넘었어요. 이쪽에. 등기는 안 주고 돈만 준 상태에 있을 때 불법 건축을 한 병으로부터 정의란 사람이 건물을 매수를 했는데
대금은 주고 등기를 안 쳐 있는 상태한테 정에 대해서 이게 을이나 갑이 소유권자인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이 정을 철거를 구하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문제 출발은 뭐예요? 원칙은 건물을 철거하려면 건물주로서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기 아직 등기가 안 넘어 있는 상태에 저에게 정에게 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등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지금 정의에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이 일을 상대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을 상대로 철거 미등기 하면 내 토지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갑이 지금 이 토지에 정의 지어놓은 걸 정의 지금 넘겨받았는데 이 사람을 상대로 철거를 못 구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건물을 무단 신축할 때, 무단 신축, 건축을 할 때. 자, 이게 지금 건물을 무단으로 시행돼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점유할 때, 건물 소유자가 이걸 지어가지고 지가 그냥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아니면 임차인, 임대차를 해가지고 건물 소유자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서 넘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무단으로 신축한다는 건 1번 사례죠.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건물을 갑이 병이 지어서 병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병이 정에게 지금 뭐 매매를 하든 지금 여기는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례는 이게 뭐라고 이래 보면 이 경우는 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이 사람 임차인이 그랬을 때 병이 점유하고 있을 때하고 무로 저렇게 넘어가 있을 때 이렇게 무는 어떻게 되고 여기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인도하고 이게 토지 소유자 원래 소유자가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갑이 이 갑이 병을 상대로 뭘 하냐면 토지 인도해라. 건물 철거해라. 까지만 할 수 있다. 병이 지금 남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하니까 토지 소유자인 갑이 토지를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처럼 이 경우 퇴거 청구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퇴거 청구는 못 한다. 왜?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행사하는 거니까 불법으로 건축되었더라도 이 건물에 대한 권한은 퇴거해라 말하라는 건 나가라 말하는 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소유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퇴거를 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라고 이렇게 막 하면 인정을 안 한다. 이건 거고 임차인 무의 경우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는 지금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인도 건물 철거를 구하고 여기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이게 읽으면서 저도 아직 이 오늘 강의가 어려운 이유가 이 내용이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물권법에서 좀 판례 원문을 다 보면서 찬찬히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는 토지 인도 그다음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아까 지금 여기 소유자 병이 점유하고 있을 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다 못하는데 예? 퇴거 청구는 임차인회가 임대인으로 넘어가면 퇴거 청구를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이게 판례 내용인데 한번 저도 좀 더 꼼꼼히 보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뭔 말이지 좀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이렇다. 요 정도만. 그리고 내용.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뭐 입증 책임은 아까 뭐 큰 어려움이 없죠. 뭐 소유자가 내가 소유권자라고 상대방이 방해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데 자, 판례. 이거에 대한 판례는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인근에서 소음이 나거나 자, 인근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몇 가지 사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생활 폐수, 생활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이거 이제 판례가 두 개 있는데 이 생활 폐기물 매립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판례 이걸 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인근에서 막 소음이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뭐 공사한다고. 그러면 방해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어서 너무 피곤하게 막 소리 시끄럽게 해가지고 공사해서 인근 소음이 옆에 있는 사람 소유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인근 소음에 인한 공사 이런 거 중단해라. 인근 공작물을 설치한 게 너무 높게 쌓고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토지에 이게 권리 남용에 해당할 때 그리고 이게 법익 침해가 심대할 때 클 때 이러한 경우에 놓인다면 이 옆에 그 공작물 설치도 못하게 해야 된다.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생활 폐기물을 어떤 사람이 두 가지 하나는 어쨌든 시로부터 내 땅에다가 매립하는 게 있고 옆에 땅을 내 땅에 대해서 이제 매립하는데 옆에 땅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매립이 된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시로부터 내가 내 땅에 이렇게 묻으세요. 이게 뭐 이렇게 웅덩이가 좀 파지고 이렇게 낮고 이러니까 매립하는 겸 해서 여기다 생활 쓰레기에 필요한 것들을 묻으세요. 돈 줄 테니까. 그래서 묻으라고 해서 묻은 거고. 이 경우는 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이 땅에다가 매립하는데 옆에 땅까지 넘어가 가지고 그걸 막 매립해 놓은 상태에서 이 옆에 땅을 매수한 사람 옆에 땅을 이제 매수하고 보니까 이게 막 쓰레기가 매립돼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방해제고 이 쓰레기 매립한 걸 내 토지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방해 배제가 되겠냐 하는 방해 배제 청구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서 결론은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판례가 얘기를 하냐면 자, 법익 침해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다. 방해 배제는 결과 제거가 아니고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침해가 연재도 계속돼야 된다. 침해가 종료되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여기서 이게 자,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라는 방해 제거 청구랑 손해배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영역이 나뉘어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제거 청구라는 부분하고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영역이 거의 맞물려 있는데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침해가 계속되어 있을 이런 전제로 하는 거고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을 할 때는 침해 결과를 제거하는 거고 침해가 종료됐을 때 손해배상으로 금액 산정해서 하는 거다. 이게 원칙이. 그랬을 때 여기가 침해 결과를 제거하는 거냐 원인을 제거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판례가 우리가 보면 학자들은 이게 당연히 이 침해를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경우 방해 제거 청구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냐고 학자들이
드는 견해도 있는데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손해배상으로 가라. 뭐 여기는 침해의 원인이 현재도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이래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 땅에 폐기물 갖다 많이 묻어놓은 걸 딱 파가지고 어디 갖다 놓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판례는 결국엔 이걸 양자를 이렇게 절충해가지고 이 경우는 돈 받고 손해가 났으면 그 땅에 대해서 그 묻혀있다고 해도 손해가 나면 그 파내고 하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걸 다 파내버리면 원래는 그럼 어디 갖다 이 방해 제거하면 제거하고 나면 그걸 어디다 갖다 이제 또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네가 손해만 돈으로 배상받고 그냥 그 다음은 그냥 이걸 그냥 네가 네 땅에 좀 나눠라. 그런 취지하에서 이렇게 판례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 한 번만 다시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소유물 방해 제거권은 기본적으로 소유물을 방해하고 있을 때 그러면 방해하는 여신은 타인이 내 땅에 건물을 막 지어 있을 때 소유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불법 무효의 등기가 내 등기에 붙어 있을 때 이런 것이 그게 해당하고 그럼 내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소송을 하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건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신축하든 뭘 하든 건물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데 명의가 없더라도 건물을 매수해서 아직 미등기 상태라도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한테 이걸 인정할까 말 것이냐 해서 인정 안 하면 결국엔 철거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이걸 법률상 사실상 이걸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인다고 해서 이 상대방으로서 철거를 하게 해줬다. 두 번째는 건물을 무단으로 신청했을 때 소유자가 아직 여전히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구하는 거고 여기서 뭐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건물 토지 인도 건물 철거를 건물주에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건물 퇴거 청구는 임차인에게는 할 수 있다. 요거는 한번 판례를 나중에 찾아보고 저도 좀 기회 되면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걸 좀 지금은 건물을 무단 신축하는 경우하고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앞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건물을 불법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불법 점유한다는 내용이랑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다는 내용이 틀린 거고 이걸 건물을 이 경우 어떻게 들어가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지금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오늘은 저기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짧으니까 원래는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두 개의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점유보호 청구권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내용이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점유를 지금 안 해놓은 물권적 청구권은 요만큼만 하고 각 파트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정리하면서 하고 오늘은 지금 마지막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여기 금방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분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 이게 214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방해를 하거나 이거는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는 방해하고 있을 때 이거는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요건이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사례를 조금 이렇게 보면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자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방해 손해배상 담보나 또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14조 보면 소유자는 후단에 보면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는 아까 말한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이거는 및 이렇게 엔드고 이거는 또는 이렇게 하니까 이건 OR이죠.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이런 내용은 그냥 조문에 있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이해하면 이해해요. 자, 토지를 갖다가 이제 심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심굴, 굴착공사를 이렇게 할 때
공사 중지 가처분 이런 게 하면 소유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옆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텃파기 하고 있는데 이 텃파기 하는 이 공사가 텃파기 공사가 다른 건물을 갖다 붕괴시키거나 이렇게 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우려가 있을 때 이 토지 굴착 공사 이거를 해라. 공사를 중재라. 이런 가처분이 잘 들어오는데 이 경우 이제 소유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심구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굴착 공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지상에 있어서 지상 건물만 이제 이게 건축하면 되는 상태고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땅 다 팠는데 이제 공사 중지하면 뭐하냐. 땅 다 파가지고 땅 다 메우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지금 땅 파지 마라. 공사를 중지해라. 이러면 되겠냐. 손해가 있으면 돈으로 배상받고 공사를 하는 건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토지 신고를 했을 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대학교 앞에 이게 상업시설이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어요. 상업시설이 이렇게 건축을 하려니까 뭐 27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27층이 바로 학교 담 넘어서 27층 건물주가 내려다 보면서 하니까 학교가 이 교육권 이게 교수가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이제 학교 학습권 이런 거 침해된다고 해서 너무 올라가지 말고 18층까지만 해라. 그때 처음에 주장한 건 27층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 16층 이상으로는 못 한다. 이렇게 하니까 판례는 18층까지만 해라. 이렇게 27층에서 9층을 줄였죠. 그렇게 하는 거고 부산대학교 봉원사 옆에 건물을 또 이런 상업시설물이 쭉 올라가니까 봉원사가 절 환경권 침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이제 그때 몇 층까지더라? 여기 이거 16층까지만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장례식장이 이렇게 있는데 장례식장 옆에 헬기장이 충청남도 이제 그 지방경찰청 뭐 헬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헬기장에서 막 오락내락 시끄럽고 그 옆으로 막 날아다니니까 불편하니까 여기서 내 장례식장을 지을 이 땅에 대해서 헬기장이 이동 경로가 침해한다. 이동 경로가 내 땅 위를 지나다니지 마라.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가 많이 나서 장례식장도 안 되고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했을 때 내 소유권에 기해서 내 소유권은 내 땅 위로도 미치는데 내 땅 장례식장 위로 헬리콥터 날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했는데 이쪽은 그럼 어디로 가냐. 잘못 사고 나니까 이건 안 받아들이고 네 소유권이라도. 그 다음에 손해가 난 건 돈으로 배상해라.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연장선이 원래는 좀 할 수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하면 그게 소유권, 점유권이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강의를 막상 준비도 하고 해보니까 이 난이도가 이렇게 높잖아요. 제가 이걸 다 외워서 보통은 강의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할 정도면 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지금 특히 아까 213조 목적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그리고 이쪽에 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의 상대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가 되게 쭉 판례들이 많으니까 그 판례를 잘 정리하는 것이 제일 이쪽 물권적 청구권에서 학습의 키예요. 그런 거고 다음은 점유권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점유권 가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말고 앞부분부터 가겠습니다. 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법률 행위의 부동산 물권 변동, 뭐 법률 규정에 의한 그런 내용부터 가고 그다음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은 나중에 점유를 쭉 설명하면서 쭉 나아가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점유보호 청구권을 할 때 소유권에 기한 이쪽 물권적 청구권 내용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좀 내용을 이제 하게 상대적으로 점유권은 이 소유권보다는 좀 덜 중요한 거긴 한데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나중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렇게 할 때 저당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이런 뭐 여기에 자기들은 점유를 안 하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를 안 하지만 방해 예방, 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저당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하는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는 어쨌든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인데 소유권이 한 70%.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교재를 이제 기본서를 좀 찬찬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좀 어려운 거는 그걸 자꾸 공부를 조금 더 하실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런 거니까 뭐 오늘 좀 어려운 부분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